40번째 뇌수 핵괴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는 괴 이름이면서 풀다, 가르다, 벗기다, 깨닫다 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뿔 각자와 칼 도자, 소 우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소의 뿔에 칼이 더해져서 칼로 소의 뿔을 해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와 있는 이 해자를 살펴보면 소의 달린 뿔을 양손으로 잡아서 해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것은 소의 뿔을 잘라서 해체한다 라는 것인데요. 근문에서는 이 양쪽 손 대신에 칼 도자가 쓰이면서 해체한다 라는 뜻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낭송 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위험에서 풀려남, 뇌수해라고 했습니다. 수산건괴 다음에 뇌수핵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자, 나냐, 물, 불가이, 종난, 고, 수지, 해, 해자, 완야, 건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다. 만물은 끝까지 어려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핵괴로서 했다. 해라는 것은 늦은 해짐이다. 수산건괴가 어렵고 험하여 갈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뇌수핵괴는 그 시기가 지나가서 위험에서 풀려나는 때입니다. 해는 천하의 환란이 풀려 흩어지는 때로 어려움이 극에 달한 이후에 그 상황이 풀리고 느슨해지기 때문에 수산건괴 다음에 뇌수핵괴가 이어지는 것이죠. 뇌수핵괴의 괴사를 보면 수산건괴의 괴사와 짝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 리, 서남, 무, 소왕, 기, 레, 복, 길, 유, 왕, 숲길. 핵괴는 서남이 이로우며 나아갈 바를 둘 필요가 없고 와서 회복함이 기라니 나아갈 바를 둔다면 서둘러 하는 것이 기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건괴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남이라고 하는 방향은 곤괴의 방향이고 그 본체인 땅은 광대하고 평이합니다. 뇌수해의 시대가 시작되어 천하가 어려움이 풀려나가는 때인데 이제 막 사람들이 고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가혹하고 엄하게 급박한 법을 써서 다스려서는 안 되고 곤괴의 덕성처럼 관대함과 또 평이함으로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른 대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할 때이기 때문에 리선함, 곤도를 쓰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이죠. 땅의 덕을 베풀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 은나라를 세운 탕 임금은 폭군인 거래 확정을 없애고 너그러움으로 다스렸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폭군인 주의 폭정을 척결하고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았으니 이 두 사람 모두 관대함과 평이함을 따른 것입니다. 무소왕이라고 해서 나아갈 바가 없다, 나아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한 것은 해의 시대에 천하의 어려움이 이미 풀려나갔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하와 국가는 반드시 기강과 법도가 무너져 어지러워진 다음에 화와 근심이 생기는데, 성인이 나서 곤도를 씀으로써 이미 그 어려움이 풀리고 편안해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없게 됐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소왕입니다. 그래서 괴사를 풀 때 핵괴는 서남쪽 곤방이 이로우니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이 풀려나가는 시기에는 마땅히 다스리는 도리를 닦아서 회복하고 기강을 바르게 하면서 법도를 밝혀 선대의 훌륭한 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와서 회복하는 것이 길하다 라고 한 것이죠. 예로부터 군주가 혼란을 다스려서 민생을 안정시키려고 할 때 초기에는 백성들을 덕으로 품어서 전국을 안정시키는 것에 집중하지만, 이렇게 일단 어려움이 풀리고 안정되고 나면 오래도록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통치의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처는 한나라 이래로 혼란이 제고되고 난 뒤에 다시 무언가를 해보려 하지 않고 그때그때 땜질식으로만 대처해서 좋은 정치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소왕에만 머물고 기래복길, 그 와서 회복함이 길하다 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았죠. 그러니 기래복길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를 위한 통치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선대의 훌륭한 정치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유왕 숲길이라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는 발을 두게 되거든 서둘러 하는 것이 길하다 라고 말했으니, 해야 할 일의 계획이 서면 마땅히 그 실행을 일찌감치 서둘러 하는 것이 길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풀렸을 때 통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다시 또 혼란한 상황이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점점 커질 것을 막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뇌수 핵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뇌우 작 해 군자 이 사과 유죄. 상전에서 말했다. 우레와 비가 일어나는 것이 해괴이니 군자는 이것을 보고 실수한 자를 용서해주고 죄 지은 자는 너그럽게 처벌한다. 뇌수 핵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우레와 움직임을 상징하는 진괴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험함을 의미하는 감괴가 아래에 있죠.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위에 있어서 상괴가 되면 구름이 되고 아래의 자리에 있어서 합괴가 된다면 이 물은 흐르는 물이거나 또는 비가 됩니다. 그러므로 수, 뢰, 둔괴에서 우레가 치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감괴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구름이 잔뜩 껴있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니 수레 둔괴는 우레가 치고 구름이 몰려든 상태로 비가 내리기 전 답답하게 꽉 막힌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수레의 이 괴가 위아래를 바꿔서 뇌수 핵괴가 됐을 때는 감괴가 비를 상징하게 되기 때문에 우레가 치는데 비가 내리는 상황이 됩니다. 우레의 진동이 일어나 비가 내린다 라는 것은 주역에서 음양이 교감하고 서로 통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꽉 막힌 어려움이 풀리고 그래서 천지 만물이 어려움에서 풀려나는 때가 되는 것이죠. 먹구름이 몰려와 우레가 치기 시작하는 때가 수레둔의 시대라면 이때는 음양이 아직 완전히 소통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고 뇌수획계에서는 우레와 비가 같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막혀있던 기운이 풀리고 음과 양이 완전히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둔괴는 어려움이 시작되는 때이고 해괴는 그 어려움을 풀어낸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소성괴의 성정으로 보면 수레 둔괴는 어려움을 앞두고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상이라고 한다면 뇌수획괴는 어려움에서 움직여 빠져나와 있는 그런 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풀려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뇌수획괴의 때에 군자는 이러한 상을 보고서 사과, 유죄해야 합니다. 이 사자는 사면하다 라고 할 때의 사자인데 풀어준다 라는 뜻이죠. 요 유자는 용서할 유자인데 용서한다는 것은 너그럽게 감형해준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실,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풀어주어도 좋지만 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죄악까지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상황을 감안해서 형을 감해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너그럽게 처리한다 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뇌수해 시대에 우레와 비가 일어난다,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음양이 소통하면서 막혔던 것이 풀리는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린 비로 만물이 싹을 틔우고 길러지겠죠. 이런 덕성을 체득한 사람들은 실수한 자를 풀어주는 은혜와 어짐을 베풀고 또한 이 풀려나가는 에너지를 체득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자에게도 정상을 참작하면서 너그럽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수해의 때는 천지에 막힌 기운이 풀려서 흩어지고 우레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우레는 하늘의 위엄을 상징합니다. 비는 하늘의 은택을 상징하죠. 그러니 위엄을 발휘하는 가운데에서도 혜택을 베푸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형벌을 줄여주고 또 실수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덕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뇌수해의 때에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사람들 역시 풀어주고 느슨하게 해주는 기운을 써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